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나 파이 관련 여러 소식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KYC 관련 업데이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미 국내외 모더님께 확인이 된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첫 번째로 버그 수정이 있었습니다. KYC 중 비디오가 로드되지 않아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UI 개선이 있었습니다. 미소가 캡처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니스 검사 인식이 확인이 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고, 세 번째로 유예기간 관련인데요. 미성년자 관련해서 타이머 숨기기 등 정보가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번역가들이 제공한 최신 번역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다섯 번째로 이의 제기 프로세싱이 있었는데요. 조작된 비디오라는 거부 사유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허용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 계정의 경우에는 이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타이머의 시간이 며칠 동안은 흐르다가 타이머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 보통의 현상이었는데요. 또 몇몇 계정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입력하여도 미성년자의 계정의 타이머가 오랜 시간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닐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들의 각각의 경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3일이었죠. 해외 영어 책방에서는 메가모더와 여러 파이오니어들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 중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가져와 보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개척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18세 미만이라 파이 아이디가 KYC를 통과할 수 없지만 파이에는 부모 승인 기능이 없어서 부모님도 저희 KYC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KYC를 하지 않으면 파일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파일을 채굴해 왔는데 말이죠. 이걸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성년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KYC 앱에서 생년월일을 추가할 수 있지만 현재는 KYC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머 카운트다운이 중지가 됩니다. 코어팀이 이 문제를 계속 조사 중이니 추가 정보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KYC는 현재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타이머가 중지되고 사라지는 것까지가 현재까지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후 다음 프로세싱은 코어팀의 추가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파이는 언제쯤 팔고 돈을 벌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메가모더는 파이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으며 아직 공식적인 가격이나 환율도 없습니다. 파이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상장되지 않았으며 매매할 수 없습니다. 파이는 자체 생태계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앱과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시작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가모더는 재제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였는데요.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KYC 대기 시간에 대해서 다루어졌습니다. 코어팀은 KYC 신청서를 재제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제출 기능을 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귀하에 KYC 신청서가 재제출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재제출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될 것이고, 해당 기능이 제공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제출 기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의 신청서가 재제출 자격이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재차 차단이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KYC 과정에서 신청서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코어팀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파이 브라우저에서 KYC 상태를 확인하여 재제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40만 6천 명에게 마이닝 앱에서 재제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고, 43만 명에게 메인넷 점검표 업데이트 재제출 기회를 주고요. 또 28만 4천 명에게 아이디 유형 또는 국가 오류 재제출 기회를 주고, 44만 7천 명에게 새로운 라이브 점검 기회를 주고요. 또 150만 명에게 KYC 시작 및 완료를 위한 계정 보안 관련해서 좀 더 읽어보시면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글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어팀이 현재 이 코너 케이스별로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메가모더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합니다. 왜 나의 KYC 확인이 지연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메가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마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YC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만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된 공식 문서를 사용하거나 기술적인 문제, 버그 등일 수도 있습니다. 코어팀의 최우선 과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오니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파이 브라우저의 QRC 섹션에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슬롯이 없거나 KYC에서 멈추거나 KYC를 통과했지만 마이그레이션에서 멈춘 경우 등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KYC를 확인할 때 재제출 옵션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런 답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더 흡사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동안 KYC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가모더는 KYC가 진행이 멈추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버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서 업로드 시 AI가 읽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문서를 필요로 하며 사다리꼴 모양은 안 됩니다. 그림자나 빛 반사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서가 허용되지 않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잘못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잘못된 국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타나 이름 변경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재제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질문자는 저는 KYC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 지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증을 하고 파이코인이 바로 지갑으로 보상이 들어오는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메가모더는 코어팀이 각 검증자에게 정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치를 집계를 해야 됩니다. 각 KYC 검증에는 여러 검증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미래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한 질문자는 KYC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30파일을 채굴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해외 모드인데요. 30파일가 아니고요. 30회 채굴 세션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0번의 채굴 세션은 굳이 연속 30일이 될 필요는 없고요. 총 횟수가 30회 이상이라면 KYC 신청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비밀 구절을 정확히 입력을 했는데도 잘못된 비밀 구절이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 여기에 해외 모드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 구절에는 24개의 완전한 단어로 모두 소문자로 입력을 하시고 단어 사이에 공백을 넣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새 지갑을 생성하고 3단계에서 새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체크리스트 6단계에서 재확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확인했으며 정확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기에 DNS 설정으로 가셔서 임시로 비활성화 해보길 바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 연결, 추가 연결 설정, 개인 DNS, 끄기, 저장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열고 네트워크 이름 옆에 I 버튼을 탭한 후에 DNS를 탭하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삭제합니다. 이제 비밀 구절을 지갑에 다시 로그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비밀 구절을 입력할 때 영어 철자가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글에서 BIP39 워드 리스트를 검색을 하시면요. 영어 단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24개 비밀 구절 영어 단어들이 이 영어 단어에서 모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철자가 맞는지 검색을 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밀 구절 입력하실 때 단어 사이에 꼭 한 칸씩 띄울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두세 칸씩 공간이 있어도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즉 공간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한 칸 이상씩만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이 인식을 한다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YC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KYC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바일 모델이 지원하지 않거나 캐시 메모리가 가득 찼거나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앱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저와 채굴 앱을 업데이트를 해보고요. 전화기를 다시 껐다가 재부팅을 해서 캐시 메모리를 삭제를 해보고요. 파이 앱에서 카메라 권한을 허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시도를 해보세요. 또는 다른 기기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메가모더와 해외 모더들의 중요 대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라이브니스 검사 도중 비디오 변환 실패가 떠서 KYC 인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해외 국내 모더님들께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코어팀에서 이 부분을 이미 인지 중이고 현재 개선 중이라고 하니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솔루션이 조만간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오픈 메인넷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몇몇 댓글들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이번 연도 오픈 메인넷을 바라보는 건 한국인 뿐인가요? 번역으로 인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어권 사람들은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글을 주셨고, 또 한 분의 댓글을 보면은 이분은 조금 화가 나셨는데 코어팀에서 몇 번이고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을 간다라고 했는데 넉넉하게 시간과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방송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즉 댓글들을 한번 보면 코어팀에서는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을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를 했다, 얘기를 했다라고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어팀은 단 한 번도 오픈 메인넷이 올해 안에 100% 출시가 된다고 장담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조건을 앞에 붙였죠. 항상 if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영단어 if라는 것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27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팀은 최초로 오픈 메인넷 전환 시기에 대해서, 전환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홈페이지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자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2024년에 메인넷의 오픈 네트워크 기간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if가 붙죠. I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are met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난다면은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못 간다라는 얘기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문장이 좀 아래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2024년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를 바라며 탈중앙화된 노력과 불리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오픈 네트워크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두 선구자들에게 더 성공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오픈 네트워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더라도 if의 이 컨디션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오픈 네트워크는 may be delayed,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파이 네트워크의 일관된 전략에 따라 기술 제품, 이 비즈니스, 법률 측면에서 오픈 네트워크 준비 작업을 완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로드맵 버전 2와 좀 관계가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건 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치적인 부분입니다. 1,500만 명 KYC 완료자와 1,000만 명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그리고 100개의 파이 앱 출시가 일단 도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 3으로는 오픈 네트워크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불리한 외부 환경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 위기라든지 불리한 법적 또는 규제적 발전, 또는 산업의 불확실성과 전염병 또는 전쟁까지 포함을 해서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불리한 예측을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이제 공지였고요. 확실히 파이코 팀의 문장을 좀 분석을 해드렸죠. 좀 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파이데이 때 3월 14일에 공지를 보면요, 오픈 메인넷 조건을 향한 진행 상황 검토가 다시 발표가 됩니다. 2024년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현재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의 영어를 보면요, 제가 앞문장까지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If the conditions are met, we aim to launch the open network later this year. If the conditions are met, we aim to launch the open network later this year. If the conditions are met, we aim to launch the open network later this year. 여기서도 분명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f the conditions are met,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we aim to launch the open network, 우리는 네트워크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다. 언제 계획을 하냐? Later this year이라고 해서 올해 말 또는 올해 안에 네트워크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니콜라스는 if라는 단어를 붙여서 조건을 붙였고, 또 aim to라는 표현을 해서 올해 100% 오픈 메인넷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표를 향해서 시도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영어냐 한글이냐의 차이가 아니고 충분히 해석본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해력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팩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4년에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전환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걸 목표로 잡고 있다. 이거는 팩트가 맞죠? 하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코어팀이 올해 무조건 오픈 메인에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팩트와 디테일한 자료로 커뮤니티에게 전파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러 가지 소소한 업데이트 내용들 그리고 어제 영상에 대한 몇몇 댓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